오늘은 이제 3회차입니다. 3회차고, 오늘은 주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10억짜리다 이러면은 한번 유찰되면은 보통 우리 창원은 20% 떨립니다. 8억. 서울 저게 대구 가면은 또 30% 떨어져요. 그럼 뭐 7억 됩니다. 그럼 창원은 또 10억에서 8억, 6억 4천, 5억 천 막 떨어집니다. 근데 일반 매물은 자기가 예로 8억 사갖고 10억 불러가지고 8억까지는 뚫겠지만은 6억 4천, 5억 천 안 팔린다 해서 덜렁덜렁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 매물은. 그래서 경매는 저 인천에 가도 뭐 10억 하는 것이 한 번 떨어지면 7억, 한 번 더 떨어지면 4억 9천, 7억 49, 30% 떨어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함정. 여러분들이 모르는 함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로 선순위가 3억 있는데 내가 모르고 낙찰을 예로 5억짜리를 한 4억 5천을 받았습니다. 뭐 싸다 해서 받았는데 선순위가 3억 있더라 하면은 7억 5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거를 우리는 경매에서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담보 책임은 낙찰자 책임입니다. 집을 사는데 비가 새더라. 뭐 잔금 나 못 내겠다. 또 잔금 지나라고 잔금 돌려주세요. 이래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선순위 낙찰자 임차인이 있더라. 내가 3억을 못 챙겼습니다. 내가 3억 5천짜리 3억에 받았는데 3억을 못 챙겨서 6억이 돼버렸으니까 물려주세요. 반환해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선순위를 뭐가 선순위가 되는지 그런 걸 오늘 잘 배워야 되겠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려보시죠. 특히 이제 이 아파트 이런 데서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아파트나 옵스텔 이런 데서는 선순위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1, 2, 3억이 기본으로 막 깔려버립니다. 선순위가. 그래서 그런 거 잘 배워야 되겠다. 그죠? 자, 1번 봅니다. 경공매에서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 배당이 되고 안 되는가, 또 인수가 되는가, 이런 거다죠. 인수가 되는가, 배당이 되고 인수가 되는가, 인수가 되는가. 낙찰자부담. 인수라 그런 것은요, 낙찰자의 추가부담입니다. 추가부담. 인수가 되는가, 이제 배당이 되고 인수가 되는가,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여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뭐냐? 그러면 대항력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 그런 것은 전입 신고하고 점유를 갖춰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 또는 2억을 줄 때, 잔금 줄 때 등기부등본 거 띄워보죠. 띄워보는 이유가 뭐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가, 건재당 설정이 잡혀있는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없다 그러면은 전입 신고만 해놔도 경매나 공매에서 100% 받아요. 100% 받아요. 그러면 2억을 줘도 전세권 설정 안 해도 전입 신고만 똑바로 해놓으면 되는데, 단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제한 물건. 가압류나 압류나 건재당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항력 하는 것은 전입하고 점유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점유라는 건 뭐냐 하면요, 좀 애매한데, 일단 전입 신고하면은 점유한 걸 봅니다. 추정을 하는데, 예로 키를 받았다. 10% 내고 내가 한 달 돼 잔금 치겠는데 중간에 다이알 번호 받고 키를 받았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30일 뒤에 잔금을 치른 날에 설정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는 점유를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날 설정한 은행보다는 나는 빠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입신고를 빨리 하면 좋아요. 빨리 하면은 가급적이면 10% 내고 나서도 할 수 있으면 전입신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꼭 잔금 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잔금 내고. 자, 경매의 경우 좀 쉬워요. 예, 한번 봅니다. 옵스텔 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18에 1일 432 봅니다. 왜 많이 떨어졌을까? 자, 2018에 1, 432. 자, 눌렸더니 옵스텔이, 그죠? 옵스텔인데 뭐 많이 떨어졌죠? 그죠? 1억 3천이 1300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의 다 뭐 선순위 임차이다. 그죠? 자, 우리 구로구에 옵스텔인데 전용이 10평입니다. 전용 10평인데 이게 1억 3천에서 쭉 떨어져갖고, 아이고, 한 사람은 또 뭡니까? 미납을 했죠. 미납을 하고, 그죠? 뭐 잘못됐단 말이죠.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1700에 들어가지고 그 지금 1300에 또 떨어졌는데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옵스텔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자, 안씨가 여기에 1억 1천만을 주고, 요거는 뭐 인수라고 이름 묻고 쌌다죠. 근데 이제 또 장씨도 있고, 이났네. 자, 일단 이거는 항시 옵스테이라고 아파트는요, 싸움을 두 개를 시게 돼요. 누구를 시게 되냐? 그러면 누구 시게 되죠? 등기부하고 임차인하고 두 개를 싸움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등기부를 먼저 봅시다. 간단하니까. 자, 등기부에 보니까, 이전자가 있고, 오씨가 경매로 샀는데 말이죠. 옛날에 샀는데, 전세권 했대요. 누가? 안씨가 1억 1천 주고 전세권 했다. 이겁니다. 그럼 뭐 전세권 할 때는 뒤에 게 전혀 없었죠, 이게? 없었죠? 자, 그럼 뭐 전세권을 하고, 그럼 안씨는 여러분들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1억 1천을 주고 전세권 딱 설정했어요. 그런데 요 인수라 써놨죠. 왜냐, 그러면은 전세권을 하고 자기는 이 경매가 막 들어가는데, 경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미스터 장이 이렇게 경매를 넣어주는데, 이 안씨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1등이거든요. 선순위 전세권 겁니다. 이거를. 자, 이 사람이, 나는 배당 요구를 안 하겠다면, 안씨는 배당 요구를 안 한다 그러면 뭡니까? 1억 1천만 원은 뭐라고요? 인수라 하는 것은 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 별도. 잔금을 다 치르고, 별도로 그런 수표를 주가지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법원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1,700 준 사람은 나는 1,700만 주면 1억 3천짜리 꼴깍 삼키겠다. 이 뜻했는데 전부 땡기다. 뭐냐, 그러면은, 요거 주고 또 뭐가 하고 있었습니까? 1억 1천만 또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 포기한 겁니다. 그걸 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는 예상 배당표를 또 꼭 누르면 답이 나와요. 보통은. 자, 예상보다 보기에는 요번에 팔리면은 플러스 아까 띈 10%하고 마이너스 경매비가 1,400밖에 안 되는데, 요 가지고 쭉 보기에는 요 안씨는 뭐라 했으면 지금 1억 1천은 뭐라 했어요? 전에 뭐 매수인이 인수라 해놨죠. 인수. 자, 여기에 겁나는 겁니다. 요거 아시겠죠? 근데 무료 사이트는 이런 게 안 나와요. 무료 사이트는 유료라니까 유료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사이트는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무료 사이트, 공짜 사이트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1억 1천이 인수니까 여러분은 낙찰을 얼마 받아야 됩니까? 1억 3천짜리 1억 1천에 호랑이 임차인이시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0만 원 정도 하면은 그래도 1억 1,500이니까 1,500 정도 차이 나니까 막 굳이 낙찰 받는다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한 500 정도 받겠다 하면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중간에 막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낙찰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 대항력이 있어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전입신고는 아닌데 이 사람은 뭡니까? 선순위 전세권이 되죠. 선순위 이거는 사실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전세권이 1.1억이 있더라. 1.1억 인수다. 인수. 그죠? 인수라 하는 거는 낙찰자가 추가 부담해야 되니까 금액을 쭉 따라야 됩니다. 그거는 별도 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공매는 조금 어려워요. 공매는. 자, 봅니다. 공매는 왜 어렵나 하면은, 자, 공매는 왜 조금 어렵느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는. 자, 여기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억 2,500 떨어지는 데마다이죠. 떨어지는데 등기부하고 전입이 있다죠. 전입 세대를 보시면 되고, 일단은 재산 명세가 중요합니다. 요 오른쪽에 있네요. 재산 명세. 자, 우리 지도옵션 들어왔어요. 재산 명세를 보니까, 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전입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전입자가 있을 때는요, 요 날짜하고, 자, 요 날짜하고 배분 요구에 보면은 압류 날짜가 있어요. 그럼 싸움을 하나씩 봅니다. 2021년 3월 29일 하고 쭉 이렇게 보니까, 여기 2020년 오죠. 그럼 이게 빠르죠? 날짜가. 자, 빠르면은 저게 선순위다, 후순위다? 후순위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입은 2021년이고, 세무서는 2020년이더라. 아까 요거죠? 이날 아까 압류 날짜죠? 압류. 그럼 압류가 빠르고, 전입이 늦으니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자, 문제 없다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항력이 우짜고 뭐 이런 문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낙찰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가 없다. 요거를
이거를 넘어질 것 같습니다. 좀 버리세요. 꼽혀쳤어, 꼽혀. 자, 밑에 거 있죠? 요거 좀 꼽혀쳤어요. 잘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도 그러면은 없애버리고요. 조금 뭔가 잘못, 이게 다른 게 들어왔는 것 같다.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일단 요거를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낙찰될 걸로 보여집니다. 낙찰 예상. 이해가시죠? 낙찰 예상됩니다. 예상. 밑에 건 꼽혀쳐버렸어요. 요거는 꼽혀쳐버리고, 낙찰이 예상된다. 왜냐, 그러면은, 압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전입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후순위 전입자니까 나가있다, 이 말이다. 되겠죠? 건진당 대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대항력이 없다 봅니다. 공매 요거는. 자, 다른 물건이 잘못 들어서 자, 그 다음 봅니다. 2번 한번 보세요. 우선 변제권. 지금 우리가 1번은 대항력을 배웠습니다. 전입신고보다 빠른 사람은 조심해야겠죠. 아까 전에 구로동. 자, 그거하고 공매는 잃어버렸어요. 자, 2번 봅니다. 우선 변제권. 여러분, 교재는 밑에 게 있는데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여기 사례가 좋았고, 밤에 보니까 좋았고, 요거는 넣었어요. 하나 써놓으세요. 2020에 107346 이거 하나 써놨습니다. 강북구 수요동입니다. 수요동에 2020에 107346. 자, 다른 거는 볼 거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려고 하면은 세입자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날을 기준한다. 배당 요구했는 경우에 늦은 날 기준한대요.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강의가 좀 고급 과정입니다. 고급반 과정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도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은 또 18 듣고 나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겁니다. 지금 오늘은 굉장히 인수하기 때문에 우리 경매에서 인수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급 과정을 하기 때문에, 고급반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자, 봅니다. 20에 107346. 자, 강의는 쉽게 할게요. 20에 107346. 자, 예로 수유동에 다가구 주택을 여기 낙찰받고 싶대요. 요거를 다가구 주택을 내가 12억짜리가 7억까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한 5억 싸니까 한번 낙찰 받겠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임차인이 1억 6천 봅니다. 1억 6천짜리. 자, 요 임차인 잘 보세요. 요 임차인은 전입 확정했죠. 1억 6천 돈 줬죠. 줬어요. 그러면 이제 건물의 설정을 보면은, 건물의 설정은 2017년 3월 10일에 5억 6,400을 했습니다. 자, 외우세요. 2017년 3월 10일에 설정을 했는데, 3월 10일에 설정을 하고, 옛날에 이게 이제 강구 수협에서 5억 6,400 설정했어요. 자, 언제라고요? 2017년 3월 17일. 자, 우리 임차인을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입니까, 이게? 임차인은 정실은? 자, 전입은 넣고, 확정은, 아까 날짜가 언제죠? 3월 10일이죠? 건저당은 3월 10일인데, 우리 임차인은, 자, 건저당은, 요번께는 여기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3월 10일인데, 전입신고는 3월 27일. 확정은 또 3월 7일 빨라요. 이게 막 그러냐. 아마 확정일자에 10% 준 것 같아.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가 나왔죠? 동사무소 전입신고하러 왔다는 게네, 잔금도 안 주고 무슨 전입신고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냥 쿡 찍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확정일자는 아무나 찍어줍니다. 전입신고는 많이 좀 따질지 몰라도 확정일자는 찍어줘. 계약서만 들고 오면은. 아시겠어요? 확정일자 찍는다. 찍고 잔금을 27일 주는 건 모르겠는데, 자우장 은행 설정이 2017년 3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은행보다 빠른 넣었다죠. 이릉천이. 우리 임차인은 두 개 중에서 늦은 날짜 기준합니다. 배당받는 거는. 그러면은, 예로 5개 팔렸다 하면은, 이 1응천은 두 개 다 3월 7일 같으면은 지가 받아가죠. 받아가는데, 설정이 3월 10일 딱 중간에 낑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두 개 중에 늦은 날짜 계산하거든요. 배당받는 거는. 그럼 결국 3월 7일을 무시해버리고, 3월 27일 때문에 은행에서 먼저 가자 합니다. 다 가자고 여분이 있어야 조금 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그럼 가급적이면은 전입일자도 땡기면 좋다, 안 좋다? 그럼 동사무소 한 게 확정일만 찍어가래요. 전입은 못 해주겠대. 왜냐면 잔금을 안 치렀다고. 근데 잔금 안 치렀다고 전입 못한다,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계약금을 주고도, 자, 그러면 내 키를 다이얼번호 주세요. 그러면 짐을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입신고 할 수 있죠?
하고 점유가 되죠. 만약 그리 됐으면은 지는 은행보다 빠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면 길을 쓰고 하세요. 확정일자도 받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도 그날 받고 전입신고도 먼저 하는 것이 장땡이다. 알겠죠? 동사무소 직원을 설득을 해서 나 지금 여기 방을 잔금은 안 줬지만은 전입신고를 나는 해야 되겠다. 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전입신고하고 1억, 아니, 1,000만 줬어요. 쉽게 말해서. 줬는데, 중간에, 30일 중간에 누가 전세금 설정했어요. 서로 싸움 붙었어요.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그래가지고, 전입신고하고 다이알 번호 받은 사람이 잔금은 30일 줬는데, 15일에 누가 전세금 들어와 뺐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가구주택에 두 사람이 들어오면서 같은 달에 들어오는데, 10% 먼저 준 사람이 전입도 하고, 다이알 번호 받고,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1,000만 원만 줬는데 1억 넣어가줬어요. 넣어가지고 중간에는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배당을 1억을 두 달 1억인데 누가 먼저 가져가냐? 누가 먼저 가져가겠어요? 응? 확정을 받았어. 잔금은 안 줬는데. 예. 잔금은 아직 안 줬어. 1,000만 밖에 안 줬어. 싸움이 붙었는데 전세권 설정일자가 졌습니다. 15일자 1억 다 준 사람하고 1일자에 1,000만 원 주고 전입 확정하고 30일에 9천만 준 사람이 배당을 받아가는 걸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빨리 받는 게 좋다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1억 6천이 낙동을 오래 됩니다. 은행 넣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나왔어요. 우선 변제권은 전입일자하고 우선 변제권이라고 한 것은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한다. 알겠죠? 그 대신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꼭. 알겠죠? 배당 요구하는 것은 이날입니다. 배당 요구는 여기 보면요. 경매가 되면은 여기 있죠? 경매가 들어갑니다. 이게 경매가 들어가면은 8월 24일이다. 작년 8월 24일입니다. 자, 들어가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은 보통 2달 이상 석 달이 됩니다. 그럼 요때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이해가시죠? 10월 8일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1억 6천도 배당 요구 했은 거 아닙니까? 했죠? 했는데 이 날짜가 전입일자 늦었기 때문에 은행은 늦었죠? 그죠? 넣습니다. 그래서 계산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전입일자하고 확정 중에서 늦은 날짜 기준에서 그걸 설정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설정했다 같이 막는 거예요. 담보권화, 담보 물건처럼 봐줍니다. 세입자라도 건재단까지 봐주는 날짜가 언제나 그러면은 두 개 중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해서 설정을 받는다는 설정으로.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면 이제 20번 봅니다. 요 밑에 20에 10,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월영동에 있는 거, 20에, 자, 요거는 교재에 없어요. 하나 써놓으세요. 요거는 집에서 한번 보세요. 요거는 2020에 107346 서울 수유동, 강북구 수유동. 요건 하나 써놓으세요. 써놓으면 됩니다. 요거는 내가 어제 밤에 늦게 봐가지고 제가 추가로 내 교재는 넣었어요. 여러분 빠져가 있습니다. 자, 썼죠? 2020에 107346 서울 강북구. 자, 됐죠? 밑에 사진 시켜놨는데. 시켜놨어요. 월령동 그 밑에. 월령동 밑에. 내가 그게 그거네. 그렇구나. 밑에 거 보면 되겠다. 3번 거 보면 되겠다, 그죠? 3번. 3번. 자, 그럼 이제 중간에 가봅시다. 중간에. 20에 102309. 20에 102309. 20에 102309다. 자, 봅니다. 자, 요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경남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다가구 원룸이 경매가 됩니다. 땅은 97평이고 143평이고 좋죠, 그죠? 제가 봐도 뭐 괜찮습니다. 여기가 전자지도를 보니까, 자, 이 스카이뷰를 보면요, 경매 물건을 항시 보면은 여기 이제 까만 거 있죠? 구독선 여기 이제 요 물건 요건데 초등학교가 옆에 있고 중학교 옆에 있다 이러면 좋다나 보다 좋은 겁니다. 항시 뭐를 낙찰 받을 때는 아파트도 그렇고 옆에 초중고에 붙어야 돼요. 붙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붙는 게 좋습니다. 본견에 애를 입학시켰는데 초등학교가 멀어. 그러면 그거 잘 안 갑니다. 아파트 아무리 좋아도 한 1km 이렇게 떨어 있으면 그거 안 갑니다. 초등학교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다가 막 조금 꾸지도 그거다가 전세를 합니다. 그래야 애가 왔다 갔다 다니겠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옆에 초중 고등학교 막 초중에 벌써 2개가 붙어 있더라. 이건 좋은 겁니다. 위치로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제가 보니까 좋은데 요거를 본게는 좋다 나쁘다 별로 조금 오래됐죠. 그죠? 사용성에 보니까 94년도니까 좀 늦죠. 그죠? 한 26년 정도, 25년 정도, 6년, 27년 됐네. 근령이 27년 됐네. 근령이. 진지가 한 27년 됐다는 거예요. 조금 오래됐다. 그게 조금 문제고, 위치로는 좋아요. 초중학교, 중학 딱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낙찰을 받으려고 딱 보니까 임차인이 많아요. 이렇게. 자, 임차인이 많죠. 지금. 많습니다. 제가 들어가 봐도 뭐 벌써 9명 놉니다. 떨어지는 금액이나 여기나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저도 아이고 임차인이 많네 하면서 뭘 보느냐, 예상 배당표를 딱 봅니다. 저도 주판하기 힘들어요. 일단 요거를 먼저 봅니다. 요거를 보면서 요번에 팔리면은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자, 소액 임차인을 먼저 줍니다. 불쌍한 사람들, 전세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건저당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임차인이 가져가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건저당이 다행히 얼마 안 되네요. 다행히 건저당이 보통 뭐 3억 5억 대비면 뒤에 거는 못 받아가는데, 다행히 여기 금액이 얼마 너무 작아가지고 다행히 막 밑에 막 받아갑니다. 확정일자 임차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보면 됩니다. 보다가 결론은 이제 여기 있죠. 임차인 보증금 예상 배당해 갖고 배당액을 쭉 써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요 세 사람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있고 요거는 이제 배당을 받아가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일이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구독서이나 유료 사이트는 요런 예상 배당표를 잘 만들어 놨어요. 대부분. 근데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런 것은 한 8, 90% 맞아요. 만데 1, 20% 틀려. 그래서 이제 구독션도 보고 지적션도 보고 두 개 같이 답이 나오면은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맞는데 두 개 틀리더라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왜 틀리나 이 답을 줍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전문을 하시고 입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지적션을 또 많이 봅니다. 왜냐 하면 그거는 이제 법진상고 유주권 설명을 상세하게 잘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싼 데가 조금 낫다고, 그거 조금 더 비쌉니다. 한 30만 더 비싸요. 비싼데 조금 그만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임차인이 많으면은 예상 배당표를 본다. 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은행보다 건저당보다 먼저 받아간 사람이죠. 이 두 사람. 그럼 왜 두 사람이 1200씩 받아가느냐, 이 중요하죠. 그럼 요거는 은행 날짜를 따져가지고, 이건 소액보증권인데요. 이거는 날짜를 따져가지고 따져가지고 이제 계산합니다. 계산하는데 요 건은 이거를 따집니다. 2006년 9월달이고 차원이니까 기타적이죠. 2006년 9월달이니까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2006년 9월달. 자, 여기 있네. 2006년 9월달. 그 밖에 지금 얼마에 얼마죠? 3천만 원 이하면은 1200원 은행보다 먼저 주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3천만 원 이하짜리는 먼저 준다면 3천만 원 이하만. 그죠? 그럼 요 사람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왜 빠져버렸지? 다시 1200, 1500 둘이 뿌이죠? 3천만 원 이하가. 그래서 소액보증금은 요 두 사람만 먼저 주더라. 알겠죠? 먼저 주고 그 다음에서 이제 건저당이 보통은 거의 90% 여기서 끝납니다. 보통 밑에까지 갈 거 없어요. 여기서 한 3억 50 가버리니까 갈 거 없는데 두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사람은 경매 전에 전입을 해야 되고요. 경매되기 전에 이런 강제 경매되기 전에 전입 신고해야 되고, 전입은 필수고요. 확정일자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고, 또 할 게 뭐냐? 전입 신고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배당 요구를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8월 24일인데 배당 요구를 7월 6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소액보증금입니다. 소액보증금.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주판 낚기는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요. 제가 한 30년 전에 경매 배울 때는 요거 계산한다고
경매 과정의 절반이 요 다 시간 다 뺏깁니다. 선순위가 얼마고, 소액보증금이 얼마고, 누가 얼마 배당받고, 예상 배당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강의 시간에 절반을 다 할애합니다. 근데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뭐 누르면 된다고요? 예상 배당표 콕 누르면 됩니다. 그럼 돼요.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죠? 써놨네, 그죠? 최우선 변제권은 뭡니까? 경매 전에 전입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알겠죠? 이 중요하고, 아까 우선 변제권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늦은 날 주는데 두 개 다 갖추고 배당 요구되고. 그래서 자, 우선 변제권을 외웁니다. 전학배. 자, 항식을 합니다. 우선 변제권 할 건 뭐 한다고요? 전. 또 뭐요? 확. 배.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은 전배가 두 개 필수입니다. 전배 필수. 자, 우선 변제권이 되려고 하면은 은행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우선 변제권은 대부분 은행보다 늦습니다. 99%가 늦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요구 3개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전세 1억 준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1억, 2억 준 사람들이에요. 은행보다 늦게 전세 1, 2억, 3억 준 사람. 이 사람들은 전입, 확정, 또 뭐라고요? 배당요구 중요합니다. 배당요구. 자, 미국 갔다 오는데 배당요구 진압해서 며칠 진압했어요? 못 받습니다. 1, 2억. 아시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버서 전세권 설정해놨습니다. 전세권 설정해놓으면 배당요구 안 하더라도 일단은 등기부에 올라간 사람은 일단 깨워줍니다. 깨워줘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차 법에 중요한 거는 세 가지가 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또 뭡니까? 최우선 변제권 3개 빼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죠? 수유동에 보면은 요 수유동에 보면요. 수유동에도 이래요. 세 사람이 지금 최우선 변제권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알겠죠? 먼저 받아간다. 3,400원 받아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대항력이 뭐냐, 우선 변제권이 뭐냐, 최우선 변제권이 뭐냐 하는 거는 이제 조금 표를 만들어놨는데 요거는 집에서 좀 읽어보면 됩니다. 이죠? 어려운 건 없어요. 읽어보시고 특히 인수가, 자, 대항력만 봅시다. 대항력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대항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주택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해야 되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죠? 적용은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다. 이거 중요하고요. 효력은 2 플러스 2년을 거주를 할 수 있다. 그럼 상가 같으면은 예로 설정이 요 점선이 설정입니다. 은행의 설정인데 설정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2 플러스 2 아시겠죠? 경매가 중간에 막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고요. 상가는 선순위 임차인은 5 플러스 5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는 2 플러스 2를 주장할 수 있고 경매가 들어가도 선순위 임차인은요. 상가는 5년 플러스 5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3년 만에 경매대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그것도 경매대가 재수없고 내가 좀 커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기 낙찰자 보고 나는 5 플러스 5를 주장했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낙찰자가. 그럼 뭐 많이 올리도록 합니다. 해마다 5% 정도 올려야 돼요. 뭐 많이 올릴 수 없습니다. 자, 은행보다 먼저 이 말씀이 걸리는 은행 설정보다 먼저 선순위로 전입을 신고하고 전율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선순위로 배당 받는 게 아니라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확정자 찍었으면 배당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해도 무과이다. 그죠? 경매는 원적으로 인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순위로만 조심하면 돼. 두 개 있는 요거는 요 두 사람은 무시해야 됩니다. 요거는 다 무시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은행 설정 뒤에 들어온 사람은 무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정되기 전에 다가구를 담보로 잡아야 돼. 은행에 지난해 저한테 왔어요. 지점장님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전세 한 대가구 있는데 10억씩 가는 건데 대출 좀 해주세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리 설정된 사람이 있겠죠. 다가구에 미리 전입이 들어온 사람은 저희들 경계를 합니다. 저거는 인수니까 금액이 축 떨어지거든요. 근데 은행 설정한 뒤에 막 5가구 7가구 들어왔다 그 신경 안 써요. 안 써요. 시간. 여러분 마찬가지. 은행에 담보 잡히기 전에 들어온 사람은 받느냐 안 받느냐 조심 봐야 돼요. 못 받아간 거는 여러분 손 내민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은행보다 뒤에 주던 사람은 10가구 있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눈도 하나 끔찍할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는 거는 은행 설정되기 전에 들어온 두세 가구 그 사람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잘 받아 못 받은 거야. 그 사람 못 받아면 뭐 됩니까?
내가 책임지는 낙찰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 두 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신경을 쭉 쓰면 됩니다. 대학령 선수님 차에 자 그냥 봅니다.